여당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제로 제거했습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난립하던 상조업체들의 줄 폐업으로 총 4조 원이 넘는 돈을 맡긴 회원 400만 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12%에 달하는 상조업체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봅니다. 10대를 성폭행한 뒤 납치하려 한 피의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놀다 실종된 5살 남자아이가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컷이 새끼를 낳는 해마의 산란 특성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일요일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을 중국 항저우에서 전자결제로 완료했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은영, 차순우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중국 항저우에서 오늘 오전 전자결제를 통해 장관 임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지 2, 3일 만입니다. 야당은 두 후보가 여러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불충분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밝혔고 결국 해외 순방 중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영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일방 통행식 임명 강행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과 협치의 국정 운영 기조, 이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각각 조윤선,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야당은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증 실패의 결과물인 부적격 인사들을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유중에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재수 장관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김연아 대변인은 전문성을 반영한 인사로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혁신 모델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이 만나서 사드와 북핵 논의를 이어갑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시작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뒤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의 뜻을 밝힌 만큼 간격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자유발언에서 우리의 창조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혁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창조 경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G20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앞서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차원에서 체결한 4천억 원 규모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가 6조 원 이상의 사업을 소주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 휴요를 선물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TV조선 홍희영입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중국 방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장 밖에서 미중 정부 관계자들이 티격태격 실갱이까지 벌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두 남녀. 싸움의 주인공은 미국 백악관 공보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입니다.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항저우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자들을 중국 측 관계자가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이 전용기에서 내릴 때 깔렸던 레드카펫도 오바마 대통령에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중국 측이 일부러 꾸민 계산된 결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백악관 의전팀에 대해 중국 측이 강도 높은 보안 검색을 진행하면서 두 정상이 도착하기 20분 전까지 티격태격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양측이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보도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It can cause some friction. It's not the first time it's happened. It doesn't just happen in China. It happens in other countries where. 미중 정상은 정상회담 후 산책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사드 배치 등을 놓고는 명확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지난 3월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드디어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인권 범죄 기록과 탈북자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북인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연 겁니다. 정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주민과 탈북 여성들은 북한 정권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에 치를 떱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 고위 간부들도 박수를 건성건성 치거나 졸았다고 총살되기 일쑤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북한 인권기록센터는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민들의 진술을 기록하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이를 차후 인권 책임자 처벌 증거로 보관하게 됩니다.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탈북민 구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인권 유린의 정점인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간부, 주민들과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권 가해자 명단을 공개할지 중국 등 제3국 탈북민들을 지원 대상에 넣을지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정 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인권법 시행에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 네, 오늘 판포커스에선 위기에 빠진 상조 산업 실태를 좀 집중 조명합니다. 지난주 가입자만 9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상조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난이 겹쳐서 폐업 하루 전까지도 가입비를 받았는데 현재 전체 납입금 945억 원 중에서 남은 건 고작 80억 원뿐입니다. 먼저 조덕현 기자입니다. 국민상조 대표 47살 남호 씨가 본사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입자 수만 9만 명에 육박했던 업계 12업체가 한순간에 막을 내린 겁니다.
자료 분석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형이 이제 확인해서 이번 달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국민상조가 2003년부터 거둬들인 상조 회비는 94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84억 원의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난립한 200여 업체들과의 과열 경쟁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입자 유치가 되지 않자 370억 원이 넘는 적자 속에서도 최근 2년간 12억 원을 광고에 썼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도 경영난을 악화시켜 폐업 하루 전날인 지난 7월 4일까지 회비를 거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좀 일산업체에서 동물 병원을 냈느니 뭐니 가슴 속에 다 들리더라고요. 가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실제 보상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상조업계는 TV 광고까지 하면서 그동안 덩치를 키워왔고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지금 화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업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입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상조업체는 꾸준히 늘어나다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꺾였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 2014년 4월 259개였다가 지난해 3월 243개, 9월에는 228개 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가입자 수는 419만 명입니다. 가입자가 5만 명이 넘는 업체는 23개인데 여기 가입자가 325만 명으로 전체의 77.5%에 달합니다. 상조업체에 맡긴 돈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 1월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 원래 업체에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 합병된 상조업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올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작은 회사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일어날 거예요. 상조업계의 줄폐업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자, 상조업계 줄폐업 가능성 권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줄폐업이 이어질 거다, 또 이제 규모가 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자본금 확충 부문에 있어서 기존 업체들에 대해 3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예. 이 그동안 자본금을 키우라는 주문인데요. 2019년 1월이 되죠.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을 가입받고 있는 업체는 30곳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의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유지만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단 한 곳도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예. 이 상조 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하는 그런 업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폐업에는 이런 업체에 가입되는 회원들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폐업을 해서 문을 닫을 경우에 지금까지 낸 돈,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 금액이 은행 지급 보증이나 공제조합 그리고 은행 예치를 통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예. 이 은행 지급 보증이 되어 있다면 선수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신용도 때문에 은행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곳밖에 안 됩니다. 예. 공제조합도 절반을 보장해 주는데 이 역시 214개 업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 60여 개 업체만 들어 있습니다. 은행 지급 보증이나 공제조합 이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은행 예치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 이렇게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조협회에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걱정들이 많으실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대형 상조업체로 쏠림 현상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감을 떨쳐내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올 연말에 불어닥칠 상조업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흡수 통합의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상조업체에 이제 가입하셔야 될 곳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골라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볼 것을 조언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또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인데 이 당장 모든 고객이 해약을 해도 예.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면 비율이 100%인 겁니다. 예.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이런 예. 곳이. 네, 보증 체결기관은 어디인지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업체의 신용도가 높다면 대형 은행들이 보증을 많이 섭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해마다 2차례씩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나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권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놀다 실종된 5살 배기 남자아이가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키즈카페 주변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문모군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9시 반입니다. 아이가 사라졌던 올림픽공원 키즈카페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실종 19시간 만에 호수에서 문군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인지 뭔지 애기 문자먹어서 그렇다고 자전거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문군은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공원 키즈카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문군은 갑자기 건물 밖으로 나가 100m가량 떨어진 호수로 이동했습니다. 30분 뒤 문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키즈카페 내부 CCTV엔 문군이 뛰어나가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 CCTV나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키즈카페 직원들도 문군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어 발달장애를 앓던 문군이 호수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납치된 여고생을 살려달라는 비명에 버스기사가 도와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은색 SUV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사이를 뚫고 달아납니다. 500m가량을 도주하던 운전자 24살 최모 씨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망쳐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추격을 하면서 이제 무장을 치는데 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소형 수용차 정면으로 최 씨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것은 그제 오후 1시 30분쯤. 최 씨는 피해 여고생을 협박해 버스를 태워 경기도 남양주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납치했지만 하차 직전 여고생이 운전기사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혼자 버스에서 급하게 내린 뒤 아버지의 SUV를 타고 속초로 달아났습니다.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여고생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이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북 군위에서 벌초를 하던 55살 김모 씨가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주말에만 전국 곳곳에서 200여 명이 벌에 쏘여 2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잠시만요. SNS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말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던 57살 정모 씨는 2014년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의 단체 카톡방에서 회장 A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은 A씨가 관리하던 회비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A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냐며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다. 거의 국보급이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A씨의 고소로 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실제 대화 참여자가 5명뿐이라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고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동방신기숲, 소녀시대숲 들어보셨습니까? TV조선은 어린 학생들이 수십만 원씩 내서 이런 아이돌 숲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해 보도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찾아본 현장은 잡초만 무성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스타 이름을 딴 숲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한강변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아이돌 숲이 조성됐습니다. 한류 열풍 확산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린 팬들은 좋아하는 스타 이름으로 숲을 꾸민다는 소식에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냈습니다. 양요섭 숲에 작게 좀 기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숲을 조성하면은 아무래도 더 맑아지지 않을까, 하늘도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좋은 취지로 QR코드를 대보니 숲 조성에 참여한 팬 1,60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팬들의 정성과 달리 숲 관리 실태는 엉망입니다. 잎은 다 바스라졌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군데군데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주위에 쓰레기도 많고 나무가 그렇게 막 정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원 이 안에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작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아이돌 숲을 포함한 한강변 숲에 대한 관리 유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 네, 9월의 첫 주말이었는데 화창한 날씨 속에 공원 등 곳곳은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두고 벌초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수용 기자, 고속도로 정체가 지금은 좀 풀렸습니까? 네, 절정은 지났지만 고속도로 곳곳이 여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열흘 앞두고 벌초에 나선 시민들이 몰리면서 평소 주말보다 30만 대 많은 차량 410만 대가 오늘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요. 정체는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경차량 추석 당일인 오는 15일, 역대 연휴 기간 중 최대인 약 529만 대의 차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전국 관광지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놀이공원엔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가족과 연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늘 가을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길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 캠핑에 나선 가족들은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즐깁니다. 기상청은 추석까지 낮엔 다소 덥고 새벽과 밤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20대 첫 정기국회를 충돌과 파행으로 시작한 여야가 내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2라운드 대결을 벌입니다. 첫 주자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국회 개혁과 함께 호남 등 지역 화해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와 정치개혁을 핵심 주제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순,
이 정치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저 벌레 먹은 이파리 따기 시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본을 손을 대겠습니다. 호남 출신 첫 여당 대표인 만큼 이번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호남의 화해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과 7일 뒤이어 대표 연설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과 사드 배치 결정,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거부했던 새누리당에 천박한 범죄적 집단 행태라고 맹비난했고,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과 문제 제기는 진정 우병우 민정수석과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공수처로 공직 비리를 대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잠룡들은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대조적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저께 광주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 고문은 추석 직후인 오는 20일 전남 강진에서 강연회를 갖고 정계 복귀 수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로 저를 던지겠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방문한 자리에선 남북이 동화되는 미래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국을 돌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의원은 문재인 대세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히든 챔피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12일까지 경제, 일자리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부터 호남 지역을 돌며 특강 등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권 주자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부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민생 투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유승민 의원도 각종 정치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다른 비박계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내부에선 벌써부터 내년 대선 경선 흥행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 홍보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 선생님들에게 동원하듯 일괄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출판사가 조 교육감의 지인 연락처를 참고해 행사 안내 문자를 보냈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논란이 된 카드 결제기를 이용한 도서 판매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카드 결제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육감 출판 기념회에서 도서를 판매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 교육감의 출판 기념회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정치권에서 특권 논란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인사권을 쥔 조 교육감의 행사 역시 강제 출석, 강제 구매에 가꿨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갑질 출판 기념회라고 할 만합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카드 결제기까지 준비한 것은 구태라며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갤럭시 노트7 리콜 결정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오늘도 북적였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휴일 없이 배터리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서비스 센터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을 들고 있는 소비자들이 점검을 받습니다. 핸드폰이 폭발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 센터에서만 엔지니어를 포함해 직원 7명이 출근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배터리 검사 단말기로 이상 유무를 알려줍니다. 배터리 전류량이 4,500mAh 이상이면 불량으로 판정해 즉시 회수하고 대체 폰을 지급합니다. 대여폰을 쓰시겠습니까?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까지 이런 다른 기종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새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배터리 점검과 대여폰 지급이 가능하고요. 교환을 받으실 경우는 9월 19일 이후 개통한 대리점이나 구매하신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소식이 오는 7일 신제품 발표를 앞둔 애플에 큰 선물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안마실과 명상실 그리고 심리상담실까지 이런 것들이 회사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잘 쉬어야 능률이 오르니 기업들이 직원 휴식 공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요한 음악, 은은한 조명 아래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눈을 감고 서서, 앉아서, 누워서 호흡을 고르고 피로를 잠시 잊습니다. 한 이동통신사 본사에 마련된 명상실입니다. 내쉬는 숨에 내 몸이 이완되는 그 이완감에 집중해보세요. 직원이면 누구나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이런 다이어트 요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받는 육체적인 피로도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풀 수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아서. 한 인터넷 기업은 안마실까지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뭉친 어깨와 허리를 풀어줍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월 2회 무료로 국가공인 안마사 5명에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도 뭉치고 뭐 이렇게 목도 뻐근할 때 있는데 여기 전문 헬스키퍼 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니까. 고민이 있을 때는 1:1 심리 상담도 합니다. 비행기 1등석 같은 소파는 일과 휴식의 경계를 허뭅니다. 직장 내 휴식 공간이 회사로 향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20대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환자의 비중이 높은데 짙은 화장이 주요 원인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얼굴 곳곳에 생긴 여드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22살 여대생 오혜정 씨. 20대 초반에 생긴 여드름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학생 때 여드름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학생 때 난 게 아니라 20살 때부터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드름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대 여성에게 생기는 여드름의 주 원인은 피지샘을 막는 짙은 화장입니다. 미용 때문에 화장을 자주 하는 20대 여성 여드름 환자는 10대 청소년보다 많습니다. 화장을 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지난 5년 동안 남성 여드름 환자 수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체 여드름 환자 가운데 20대가 10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피지가 고여서 여드름이 악화되죠.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얼굴을 너무 자주 또는 강하게 씻으면 각질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물난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구조대가 투입이 되고 또 유엔기구 관계자까지 피해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민둥산을 방치하는 등 산림 관리를 잘못한 것이 반복되는 물난리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지역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휩쓸고 갑니다. 불어난 강물에 나무도 교각도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회전목마는 말머리만 겨우 보입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이 지역을 덮치면서 하루 100mm가량 비가 쏟아지자 물난리가 난 겁니다. 타판 미슈라 북한 주재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태풍으로 인한 북한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1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시는 가옥 3,000채 이상이 물에 잠기거나 완전히 파괴됐고 최소 2만 6천여 가구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중국 구조대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 주민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31일부터 금요일에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산림관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둥산이 방치되면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물난리가 거듭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유별난 비행기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 올해 또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뽑혔습니다. 왜 최악의 항공사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녀 승무원들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고려항공이 전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타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항공사로 뽑혔다고 온라인 여행 잡지 이스케이프 히어가 발표했습니다. 민영항공 사업은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고려항공 여객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자는 화면도 없이 좁고 낡은 데다 볼품없는 햄버거 등 저질의 기내식은 세계적 조롱거리입니다. 안내방송은 기체 소음에 뒤섞여 알아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승무원들은 간단한 인사 외에는 영어로 소통이 안 되고 이착륙 때 승객들의 안전벨트와 의자 등받이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7월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고려항공 여객기는 운항 도중 불이 나 중국 선양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광인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항공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도 고려항공에 5년 연속 낙제점을 줬습니다. 영국 정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보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시 폭탄 테러를 무법 상황으로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IS 관련 단체의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폭발 현장에 놓인 향초와 꽃다발. 필리핀 다바오시 폭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Kami pong mga Moro ay talagang malaking naging kritisismo sa state of lawlessness dahil maraming bilang ng mga kapatid nating Moro. 테러범 엄벌을 천명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시 등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It's not martial law, but I am inviting now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the military and the police. 다바오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2년간 시장을 지낸 정치적 고향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도 추가적인 테러 위협을 경계하며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listing down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to improve our security to prevent another incident. 일부 현지 언론은 IS 동조 세력인 아부 사야프가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 불만을 품은 갱단이나 반정부 세력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정부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테러를 벌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현재 테러 용의자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평생을 빈민과 병자,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테러와 난민으로 지구촌 곳곳이 혼란스러워서일까요? 이 사랑과 봉사를 강조한 마더 테레사의 메시지가 새삼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인 바티칸 광장.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 사제들이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지난 2014년 시성된 고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1세기에 나온 두 번째 성인이 됐습니다. 1910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테레사는 18살의 수녀가 된 뒤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넘쳐나는 빈민과 고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녀는 1947년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과 아프리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빈자의 어머니라는 애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슬픔 속에 1997년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 바티칸은 이례적으로 빠른 사망 19년 만에 그녀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Who have forgotten what is love, what is human touch. And they are, for us,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마더 테레사가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봉사. 갈등과 전쟁, 차별과 난민으로 어지러운 지구촌에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바다에 사는 말이란 뜻의 해마는 암컷이 아닌 수컷이 뱃속에 알을 품고 치어로 길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빠 해마의 출산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해마. 해초에 꼬리를 감으니 볼록 나온 배가 도드라집니다. 출산을 앞둔 수컷 해마입니다. 1cm가량의 새끼들이 배에서 튀어나옵니다.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해마는 암컷이 수컷의 배 주머니에 산란합니다. 수컷은 수정란을 부화시켜 뱃속에서 치어가 될 때까지 길러냅니다. 해마는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구 잡아들여져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 전남 여수 인근 소안도에서 포착된 해마는 5월에서 6월쯤 암컷에게 알을 받아 한 달쯤 뒤 70마리 남짓의 치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류는 종에 따라 최대 2,000개 정도를 산란하지만 소안도에 서식하는 해마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약 30에서 70개 정도를 번식력까지 약한 것으로 확인돼 개체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마에 대한 산란 비밀이 규명된 만큼 해마의 서식지에 대하여 특별보호 지정 등 보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환 해마의 멸종위기종 등재를 추진하고 연안 지역 생태계를 복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습니다. 롯데 전준우와 기아 안치홍이 주인공이었는데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경찰청에서 한 방을 쓰던 동기는 나란히 8번 등번호를 달고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먼저 전준우가 웃었습니다. 2대 0으로 뒤진 2회 무사 1, 2루 상황에서 초구를 노려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역전 3런, 복귀 신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안치홍은 호수비로 기아 팬들에게 복귀를 알렸습니다. 8회 손아섭의 타구를 몸을 날려 가까스로 잡아내며 롯데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에서도 안치홍이 웃었습니다. 승부차는 3대3으로 팽팽했던 6회였습니다. 김주찬의 3루타에 이어 이범호가 적시타로 결승점을 내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서 4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넥센은 윤성민과 김민성, 최태인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내며 7대5로 어제 연장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잠실에서는 양팀 포수들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지영의 투런포가 나오자 양의지가 응수하며 역전에 역전을 반복했습니다. 두산이 삼성을 7대5로 꺾었습니다. KT는 9회에 터진 박경수의 끝내기 투런포로 LG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TV조선 주성수입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난 지 꼭 2주가 됐지만 아직 여운이 남아있죠. 조금 전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정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승부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번집니다. 드디어 딸과 함께한 엄마 검객 남현이, 부부 역사 원정식과 윤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든슬램의 주인공 박인비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동안 메달리스트를 위한 환영식은 많았지만 오늘 자리는 좀 특별합니다. 장미란 재단이 마련한 자리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선수는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 힘을 보탠 치료사와 검식사들까지
리우에서 애쓴 모두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좋았던 거는 또 좋았던 거대로 있고 또 아쉬운 것들은 또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꿈나무들도 함께해 꿈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에는 제가 더 빛나는 모습으로 여기 앉고 싶어요. 끈질긴 승부로 메달리스트 못지않은 감동을 준 탁구 대표 정영식도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진한 감동을 남겼던 리우의 여름밤 추억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으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태풍은 내일 일본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그래도 올여름 워낙 더웠던 터라 이 늦더위도 한결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내일 중부지방 낮 최고 기온 29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경상도와 강원 영동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이지만 폭우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해상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이 늦더위도 좀 누그러져 다음 주에는 초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이 바로 코앞인데 올해 체불임금이 8월 말까지 1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의 비상이 걸렸고 당장 고위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이런 단속이 아닙니다. 노사가 서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라는 인식부터 해야 합니다. 뉴스쇼 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